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그리고 김여사 특검법, 쌍특검법이라고 하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단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형태. 경고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홍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은 언제가 될지 민주당은 이제 26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가 2시쯤에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탄핵의 기로에 서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지 먼저 손봉규 인천시당위원장님.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민이 정말 깊겠죠. 누구라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나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그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는 고민이 타협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법을 주십시오라는 데서 이건 간곡한 호소거든요. 이 공을 무조건 방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네. 협박처럼 들리거든요. 당신이 결정해라 이건데 그 여야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좋은 안을 제출해주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지 않으면서 계속 압박하고 서두르고 뭐 아까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회피란 말씀을 하셨지만 왜 그렇다면 민주당을 그렇게 서두를까? 분명히 어떤 이재명 대표의 2심, 3심 결정 전에 이걸 끝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제 말씀하셨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걸 본인이 결정하기엔 너무나 어떤 고민이 큰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여야가 좀 좋은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건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국민 대부분도 그럴 거예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강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충분히 좀 상의하고 예. 협의해서 좋은 그런 해법을 좀 마련해 달라.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공을 넘긴다 이런 표현보다는 국회에 대한 읍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진짜로 내일입니다. 네. 내일 아마 오후까지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선택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부분도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있겠죠. 저는 일단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는 이게 이제 그 타결이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권한대행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그걸 점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예. 권한대행은 결국은 내일은 아마 헌재 3명의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하셨고 최진봉 교수님. 저는 뭐 모르겠어요. 기다려봐야죠. 민주당이 지금 기다리는 이유는 특검법 같은 경우에 특검법도 저는 이미 통과했으니까 본인이 공표하면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검법은 본인이 조사 대상 중에 한 명이에요. 이해관계자죠. 이해 당사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한 것 중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거부를 했었죠.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직무대행을. 그런 점에서 탄핵지 카드를 꺼낸 거고요. 다만 기다리는 이유는 헌법재판관 3명은 그래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특검법은 본인과 연관돼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헌법재판관은 저는 임명을 안 하려고 하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회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지명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가 추천해 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임명하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3명 중에 1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분이에요. 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다?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한덕수 대행은 과연 대행으로서 역할을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아마 탄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특별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실은 여야에서 한 명씩 하고 한 명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추천을 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양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를 지금 권성동 대표는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그 부분이 우리 국정 안정이냐 혼란이냐 여러 가지 중대한 역할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자는 얘기고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뜻대로 안 한다면 또 탄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얘기를 안 듣는다고 해서 탄핵이 능사인가 하는 부분 분명히 국민들께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결국에 27일 그러니까 26일까지 지켜보고 27일에 법안을 이제 국회에 보고하게 되면 아마 표결 자체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만약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이 추진된다면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좀 논란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151명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 시절에 했던 내란 그 사태 이 부분에 대한 국무회의 시절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151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약 표결하게 되면 151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손봉규 시사위원님. 우원식 의장이 참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권한은 국회의장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가 극단의 상황은 파행되는 상황은 맞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이제 여야 대표들 또 만나서 어떤 그런 상의도 할 것이고 분명히 이 제적 3분의 200명이냐 아니면은 과반인 151명이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까지 해서 대통령 탄핵은 3번 우리 헌정사에서 이제 맞습니다만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또 이번에 간다? 그건 정말 혼란 자체가 아니라 붕괴입니다. 이제 국정이.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국민의힘도 동의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분명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들의 입맛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기다림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 그리고 그게 200명이냐 151명이냐 이런 따지는 거는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이냐 200이냐 표결 의견 정족수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주봉 교수님? 151명이죠. 151.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으로 뽑힌 적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임명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 그 소추안이 결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서 잠시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선택된 권력입니까? 아니 선출된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헌법에는 대통령만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로 정족수로 의결수로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권한대행이란 말도 없고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절반, 과반수 이상이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논의의 대상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우원식 의장이 잘 결정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한덕수 대행이 본인은 소극적으로 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본인이 선출된 권력처럼 행세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는 선출된 권력이고 의회에서는 선출된 권력들이 논의해서 거기에서 올린 거라고 하면 존중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탄핵의 요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밀어붙이면서 어려운 결정은 대통령의 역할로서 결정을 해라. 그런데 당신이 우리 말을 안 들어서 탄핵해야 되겠다. 이때는 총리도 하겠다. 좀 그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려운 결정이 아니고 어려운 결정이죠. 아니 어려운 결정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예를 들면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는 거부권 행사가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권력을 줘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그런 권한이 제 없다라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시는 얘기하세요. 게, 예.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별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건 통과시키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현상 유지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인이 마치 대통령처럼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를 들어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이게 국회에서 이미 논의해서 올라온 안, 물론 여야가 합의할 수도 있고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야의 의석수에 의해서 과반수를 통해서 절차상 문제없이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네.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짧게 좀 손범규 시당위원장께 한번 드려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런 논란이 되는 안건들 그러니까 정족수도 그렇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한 얘기들 다 이거 다 모아가지고 지금 여야 정협의체 원래 내일 출범하기로 했는데요. 그 국정협의체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얘기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머리를 맞대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은 거의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의 입장도 확고하고 민주당의 입장도 확고한 예.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시간만 쭉쭉 지연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가장 불행한 결과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결국에 시간이 지연된다면 뭐 이런 특검법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되는 사태까지 그게 또 시간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주장으로 몰아붙이는 건 하지 말자. 대통령도 분명히 정정당당하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에 따라서 같이 그 판결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다려달라는 거지 지금 계속해서 두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그거 안 들어주면 탄핵하겠다. 아까 정상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권한대행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니까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라. 그게 더 강압적이고 좀 무례한 그런 요구 주장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한대행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특검법에는 본인도 관련이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잘된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더 심사숙고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목이 좀 안 좋으시니까 대신 반론을 좀 알겠습니다. 드려보자면 최진봉 교수님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탄핵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된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